그 화요일 목요일 날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재판 있는 날. 아, 이거 한번 봐봐요. 어제 이 보도 나왔었지. 남욱이 이재명 2014년 지선 때 김만배한테 많이 의지했다는 발언. 재판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 씨도 안 먹히더라. 그 발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저게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 지선 때 김만배에 많이 의지했어요.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당선이 돼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등이 많이 도왔다. 근데 이걸 언론은 어떻게 만드냐면 김만배나 남욱 등을 선거 캠프에 썼다 같은 그 논리로 지금 많이 써먹으면서 그 김만배가 법조 인맥을 알고 있는 거를 이재명을 위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동체 얘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더 재밌던 거는 중앙일보의 단독이에요. 자가격리 끝난 날 미국 가기 전날. 이게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자가격리 끝난 날 뭐 했다. 미국 가기 전날 뭐 했다. 김용 코너에 뭔 남욱의 기억력. 나 미치겠네. 왜냐하면 왜 이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뭐 관련해서 김용, 정진상 등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 처음에 발발했을 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검찰은 뇌물 사건의 본질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무기로 삼을 거다. 뇌물이 증거가 어딨냐. 그러니까 증언을 통해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증언이 왜 있잖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차님도 아마 가끔씩 포탈을 보다가 이재명 대표가 돈 받은 거 아니야라고 느낄 만큼 디테일이 등장할 때 있지 않아요? 그 디테일은 머릿속에 쓰기 나름인데 야, 이 정도 표현했으면 돈 받은 거 아니야라고 느낄 정도의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검찰의 노림수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검찰은 그런 디테일한 증언들이 다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세 명의 증언의 말이 다 맞아야지 증거로 들이밀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말이 다 다르니까 곤란해지는 거죠. 골 때리는 게 그 전주 그 재판에서 그 유동규하고 동업했던 그 전에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유동규 밑에 있었던 정민영이가 백을 갖고 가는 걸 못 봤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빠져 있어. 그러면서 이게 논란이 됐고 민주당이 발끈한 거야. 조작 수사라고. 그러니까 남욱이 투입된 거예요. 남욱이 그렇죠. 내가 봤다 이렇게 투입. 아, 민용이가 못 본 걸 내가 봤다. 그게 이제 똑같은 날에 김용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왔고 본인들은 김용 올 거니까 저기 나가 있어라라고 해서 정민용이랑 같이 흡연실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 남욱이 증언하기를 김용이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고 나갈 땐 회색 꽃무늬가 있는 현대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갔다라고 디테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글을 읽자마자 야, 현대백화점 쇼핑백에는 회색 꽃무늬가 없는데? 자, 비교할게요. 나 이것 보면서 진짜 얘들이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구나 싶었던 게 뭐냐면 저건 디테일이에요. 구체적으로 현대백화점인지 신세계인지 디테일이 있어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심이 부족한 분들은 돈 진짜로 받아갔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디테일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얘들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측에서는 늘상 수시로 돈을 받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현대백화점 백인지 신세계 백인지 기억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기억할 수 있냐면 왔다 갔다는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주 안 오는 사람이면. 근데 얘들 주장에 의하면 매번 돈을 막 들고 날고 하는 그 정도 관계야.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갈 때 그게 지금 엊그제 일이 아니잖아요. 현대백화점 백인지 신세계 백인지 이것도 뭐냐면은 너 강남 살잖아 하니까 검찰이 너 강남 살잖아 하니까 진술을 바꿔요. 맞다, 신세계 이렇게. 맞다. 현대백화점이 아니라 신세계였다. 그렇게. 아니 근데 웃기는 게 유동규가 이야기할 때는 코트 속에 이렇게 넣어갔다며. 그러면 이게 어느 백화점 쇼핑백인지 어떻게 봐요? 나는 그것도 웃겨.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 보이겠죠. 열심히 뚫어져 쳐다보면은 뚫어져 보이겠지. 다른 디테일 한번 봐봐봐. 이게 검찰이 노림의 노림수예요. 김용희 유동규에게 받아간 1억 원은 황제 침해한 건 봉투에 담겨.
다 달라. 야, 그리고 결국에 3억을 가져간 거네. 봉투 3개니까. 황제 치매하고 나 찾아봤습니다. 봉투. 저거 항문 침이랑 뭐가 다르죠? 저 침은? 그러니까 이 디테일들이 등장하는데 서로 말이 달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디테일 작가가 아무리 디테일을 써도 세세한 것까지 이것까지 물어볼 줄 몰랐을 때 당황해가지고 어떤 놈은 못 봤다 그러고 어떤 놈은 봤다 그러고 어떤 놈은 백화점 쇼핑백이라고 막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저렇게 기억하는 것 자체가 중앙일보가 진짜 악랄한 새끼들인 게 그건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늘상 있는 일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뭐에 담아갔는지는 모르는 거죠. 다만 뭐 그런 방식으로 뭔가 돈을 받아갔다면 왔다 갔던 거 기억한다 정도로 끝나는 거지. 그게 벌써 2, 3년 지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욱의 증언으로는 그러니까 20억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20억을 그 경선 자금으로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0억의 일부로서 그 1억씩 나눠줬다 이건데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현금으로 1억씩 거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뇌물이잖아요. 거기다 정치 자금 아닙니까? 어떤 도라이가 1억씩 나눠서 줍니까? 20억을 트럭으로 준비해서 한 방에 전달하는 게 그게 보통의 그 상식이지. 이들 돈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들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마다 리스크가 쌓여가는 거래란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거래일수록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누가 1억씩 나눠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냐고. 이게 검찰에서 계속 이런 소설을 쓰다 보니까 디테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갔어 안 갔어 이런 식으로 깊게 물어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디테일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유동규한테 이거 밤에는 만났습니까? 낮에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도 유동규는 그 검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다 검사가 짜주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이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검찰 이야기 듣고 언론이 나온 이야기를 보고 자기도 답할 요량이었던 거죠. 말이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남욱이가 놀랍게도 강남에 빌딩이 있더라고. 요거를 검찰이 압류를 했어. 남욱이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지금 그 대략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유동규의 경선 자금 요구 시기가 다르다는 건데 뭐냐면 유동규는 김용우로부터 경선 자금을 요금받은 시기가 2021년 2월 설 이후라고 말했고요. 남욱은 김용우로부터 경선 자금 요구받은 시기가 자기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21년 1월 달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정민용은 지난번 재판 나왔을 때 증인 신문 과정에서 2020년 10월이라고 말을 했어요. 각자 달라. 그러니까 김용이 어느 날 자기들 한편 먹고 있잖아요. 근데 김용이 뭐 이재명 대선 나가게 돈 좀 달래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유동규는 2021년 2월 설 이후, 남욱은 2021년 1월, 정민용은 2020년 10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혐의 입증이 실패하거나 안 그러면은 3억을 받았다고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세 번이 각자 한 번씩 다 따로따로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남욱의 진술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수정이 된다거나 이번에 저 방통위원장 TV조선 뭐 승인 심사 얘기에 보면 조작이냐 수정이냐가 있거든요. 또 쟤네들한테는 그게 이쪽에서 수정하면 그게 조작이라고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런 짓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빼고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스피커폰 통화 장면은 기억나는데 통화 내용은 기억 못 한다. 왜냐하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으면 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디테일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기억을 못 해. 그 디테일이 엄청 그 김용 입장에서는 중요해지잖아요. 만약에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그 통화했던 상대방이 김용 부원장이니까 그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디테일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놈들을 싹 잡아다가 구속시켜가지고 검사실로 출정해가지고 입을 맞추지 않는 한 다 풀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서 다 입 맞추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정민용, 유동규 동업자인 정민용 변호사는 그때 지난번 증언에서는 스피커폰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언론은 이 보도를 중심으로 헤드라인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일보가 뭐라고 썼어? 남욱의 기억력. 사람의 기억은 제가 우리나라 상위 1%에 속하는 머리 좋은 사람인데요. 어제 한 일을 기억 잘 안 나요. 아 진짜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상위 1%가 기억을 못 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런 게 있어. 이제 출연료 지급할 때 그 일정으로 다 기록을 해놓는데 빼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불과 지난주인데 그 방송에 누구 나왔지 안 나왔지가 가물가물해서 다시 찾아봅니다. 근데 지금 얘들 봐봐봐. 스피커 통화 자체가 한 적이 없다. 이거 만들어내는 거 결국 뭐냐면은 유동규가 말을 질러요. 먼저 뭐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말을 질러. 그 말을 법정에서도 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남욱이하고 정민영이 미치는 거예요. 유동규의 진술에 맞춤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돈 아까 말한 쇼핑백 무슨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그 돈 있잖아요. 그 중에 유동규가 쓴 돈 있잖아. 포르쉐 구입. 요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재명 대표 측이 경선 나가겠다고 유동규를 통해서 뭔가 돈을 받아 갖다 치자. 그 당시만 해도 남욱이네는 유동규가 이재명 측이었을 테니까. 이재명 대리인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 새끼가 돈을 다 전달하지 않고 포르쉐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안 됐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동규가 이재명을 이름을 팔아서 돈을 받아갔거나 또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고 야 이거 저 이재명 도지사가 경선 나간다고 돈 달래 지가 슈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기본 얼개는 428억은 있을 수 없는 뻥에 가깝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유동규가 뭔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428억에 비하면 8억 4천만 원은 껌값이긴 하지만 이재명을 핑계로 돈을 받아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그 돈으로 포르쉐를 샀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녹취록에서 유동규가 이 떼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4천만 원씩, 1,500만 원씩, 2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이게 돈 달라고 떼쓰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는 분명히 700억을 유동규 몫이라고 떼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700억에서 세금 땡겨 428억이니까 428억 안에서는 유동규한테 마음껏 줄 수 있다 뭐 이런 약속을 했던가 본데 그거에 비해서 유동규는 그 돈 순수미가 너무 해퍼서 그랬는지 항상 돈에 쪼달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또 유명한 그 녹취록 아닙니까? 이게 완전 조작은 뭐냐면요. 아까 그 녹취록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은 시간 관계상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이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걸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같은. 결국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는 유동규 거였어요. 428억이. 그렇죠. 그 과정에서 428억이 누구 말처럼 2025년에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유동규는 돈이 급한 거야. 급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팔았던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뭐 남욱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했고 돈 받으셨어요는 확인 안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사이 이 새끼는 포르쉐를 샀어.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기본적인 얼개가 유동규가 공무원으로서 성남 화천대유 이런 개발업자들한테 뇌물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도 저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넘어갔다는 디테일을 만들기 위해서 쇼핑백 같은 게 등장하는 거고요. 남욱이 재판 중에 통화 중에 돈 이야기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을 했지만 보도는 어떻게 나오냐면 말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재판이고 보도입니까? TV조선이나 조선일보나 통화일보나 이런 애들 가고 취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걔네들 중에 한두 놈이 재판 방청을 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 보도를 왜곡해서 보도해요. 저거 처벌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보가. 그리고 주요 장면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스킵할게요.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LCT나 울산, KTX 뭐 이런 거나 거기에 또 KCC 보상 문제가 등장을 해요. 대기업이죠. 거기에 김기현? 이재명 잣대로 수사하면 김기현은 지금 내가 보기에 빵에 들어가 있어야 돼. 배임도 이런 배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산 시민의 돈으로 하는 건 배임이고 상대방 업자한테
뭘 이익을 안겨다 주는 거, 특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얘는 당시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절친 방맹후를 통해서 자기 땅에 가치를 올려버렸어. 그럼 이거를 김규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걸 특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번에 경선 때 문제가 되니까. 그래 여론조사 해봤다 이 새끼야. 특혜라고 생각 있음 64.7%. 특혜 64.7%.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28.4%밖에 안 돼. 이 돌대가리야. 여기까지 하시고 자 1부 끝. 아유. 자 새날맞게